우리는 예비선거에 돌입했고 선거일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반유대주의가 정치적인 도구처럼 여기저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미국 유대인들 사이에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블루 웨이브가 그 흐름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샘 마크스테인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미국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공화당 유대인 연합의 전국 정치국장인 샘 마크스테인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공화당 유대인 연합의 샘 마크스테인,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비선거를 빠르게 지나 선거일로 다가가고 있지만 정치, 이스라엘, 반유대주의, 그리고 미국 유대인 공동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현재 어디에 와 있나요? 네, 오늘 아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자, 상황을 조금 정리해보면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전국 유대인 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얻었습니다. 특히 92년 대선 결과를 돌아보면 H.W. 부시는 유대인 표의 11%만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대인 표의 거의 40%에 육박했는데 여기에는 그에게 대통령직을 안겨준 주요 경합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처럼 유대인 공동체가 큰 지역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중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이들가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내 유대인 공동체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특히 주요 경합주들에서 선거 때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2026년, 2028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미시간주의 압드렐 사이드 같은 인물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맘다니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등장한 다른 문제적인 인물들도 있습니다. 제 말은 RJC가 이런 특정 후보자들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으며 자원이 항상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까? 지금 관심이 어디로 쏠리고 있습니까? 거기서 그레이엄 플래트너, 메인주 출신의 나치 문신 남자도 빠뜨리셨네요. 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급진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죠. 여러 주에서요. 뉴욕에서는 몇 달 전에 예비선거에서 여러 차례 승리했고 뉴저지, 강 건너 펜실베이니아의 크리스 랍, 콜로라도의 밀라드 큐러시,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미시간, 그곳은 우리와 상원 다수당에게 정치적 전쟁터의 핵심입니다. 척 슈머가 다시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되려면 미시간이라는 핵심 경합주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민주당원들은 과반수에는 못 미쳤지만 약 48%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압둘 사이드를 후보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샤리아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국가의 정부를 하마스만큼이나 사악하다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유대인 국가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그가 실제로 유대인 학교에 트럭을 몰고 돌진한 테러리스트에게 공감했다는 점입니다. 시나고그, 즉 디트로이트 교회의 템플 이스라엘에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둘 사이드의 발언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의 랍비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불렀습니다. 모욕적이라고요. 디트로이트 교회의 유대인 공동체는 헤일리 스티븐스를 거의 30% 차이로 대거 지지해서 투표했습니다. 그녀가 오클랜드 카운티 전체에서는 약 6% 차이로 이겼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RJC, 로저스 캠프, 그리고 미시간에 있는 우리의 동맹들에게 더 많은 유대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더 돌릴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의 선거에서 공화당 쪽으로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올해 11월에 마이크 로저스의 승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 말은 민주당은 공화당을 향해 이스라엘 문제에서 길을 잃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을 향해 거의 모든 문제에서 길을 잃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지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걸까요? 이제 그 중간지대는 사라진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회에서 그리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여러 번 공화당이 행동하는 것을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 역사상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대통령입니다. 공화당은 계속해서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이제는 패배자가 된 토마스 메시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제출했을 때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하원 민주당원들이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토마스 메시와 함께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극좌 반이스라엘 세력에 굴복하고 그들을 달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좋은 정치도, 좋은 정책도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주요 경합주에서 중도적이고 평범한 미국 유권자들에게 그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척 슈머든 하킴 제프리스든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뉴욕의 맘 단위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달래고 어르고 있든 아니면 지금 아부드랄 사이드 주변에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든 저는 그들이 11월 2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당신 생각에는 이게 선거 판세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이런 생각을 어디선가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유권자들로부터 얻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들이 트위터 세상에만 갇혀 있는 건가요?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첫 번째로 트럼프 혐오 증후군이 그들의 뇌를 녹여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고 사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매우 인기 있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반대만 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백악관도 없고 상원도 없고 하원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결과를 직접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생각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 예를 들어 미시간 같은 곳에서 민주당은 매우 약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컨설턴트 집단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론조사에 너무 의존하죠.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이크,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당당히 나서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권자들에게 힘든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리더죠. 그리고 그게 항상 듣고 싶은 말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것은 소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올바르고 진실된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군중이나 가장 시끄러운 극단적인 목소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그 교훈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쪽의 극단적인 세력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RJC의 관점에서 토마스 메시를 넘어서 우리는 이런 가족 내 논쟁, 좋게 말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내부에서 오랫동안 맞서왔습니다. 아이오와의 스티브 킹이든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든 인디애나의 존 호스트러든 버지니아의 밥 굿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맞서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미국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그 당의 지도부와 소통해야 하는 단체들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RJC에서 우리가 해온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싸움에 실제로 맞서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경계심을 유지하며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성과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칙과 가치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내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왔습니다. 그럼 그 가족 내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공화당 진영도 민주당 진영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의회에서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화당은 여론조사를 보면 새로운 세대들은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만큼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과 RJC 그리고 다른 친이스라엘 단체들이 앞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볼 때 제 말은 지금은 그것이 일종의 정통, 주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이스라엘적인 것이 정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RJC나 친이스라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머지않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토마스 메시 같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단화가 아니라 오히려 당 내에서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말이죠. 글쎄요. 그 생각은 지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토마스 메시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공화당의 중심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미친 이단아들이고 이미 철저히 패배했으니 이제 메인주에서 은퇴 생활이나 즐기며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젊은 마가 지지자들이 비마가 젊은 유권자들보다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는 걸 봤습니다. 사실 마가 젊은 유권자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강경한 외교 정책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에 신고립주의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테러 전쟁 시기에 성장한 젊은 유권자들은 대체로 외국과의 얽힘이나 동맹, 심지어 우리의 우방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그들에게 우리가 이런 동맹을 맺는 이유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래에 이롭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 논쟁에서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도전 과제는 소셜미디어 앱 등에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이 독성 있는 허튼 소리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야기와 거짓말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거 아시죠? 진실이 바지를 입기도 전에 거짓말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더 잘해야 합니다.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을 닫고 잠가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제 관점에서 보면 국경이 없는 주권 국가는 주권 국가가 아니듯이 경계가 없는 보수 운동은 진정한 보수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척 슈머와 민주당 지도부가 우리는 폭넓은 연합을 꾸려 모두를 환영한다고 말할 때 그 결과가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계십니다. 모두가 환영받는 거죠, 척. 공산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반유대주의자들은요. 그리고 하산 파이커 같은 사람들은요. 그는 미시간처럼 중요한 경합주에서 민주당 상원 후보의 대표적인 대변인입니다. 우리 RJC와 공화당에게는 우리는 그 토론에서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들어보세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에는 편견, 반유대주의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논쟁을 할 것이고 그 토론에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다른 불순한 목적을 위해 당을 분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공화당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약간의 인후통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105도에 달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의 면역체계가 그 고열에 제대로 대응하기까지 한참 걸렸다는 거죠. 공화당의 면역체계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고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당은 단순히 우호적인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미국 유대인들과 이 나라에서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홍보하며 사랑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공경에 처해 있고 가정폭력 의혹에 직면해 있는 한 명의 공화당 유대인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맥스 밀러 하원 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동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적어도 백악관은 그에게 이 선거전에서 물러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RJC, 당신들에게는 공을 인정하겠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인성 문제나 가치관 문제 등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해 왔으니까요. RJC는 총선을 앞둔 밀러 하원 의원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분명히 매우 심각한 일이고 저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윤리위원회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하이오의 유권자들이 밀러 씨가 하원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대표하길 원하는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과 적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모두를 다시 한자리에 모으는 것과 관련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RJC 서밋 연례 행사가 이번 달 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 초 달력의 전환점에 맞춰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입니다. 비록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아니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공화당 유대인 활동가들과 기부자들을 환영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지역사회의 핵심 인물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의 베네시안 호텔에 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간 선거를 위한 코셔 캐틀콜이라고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위대한 유산을 기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기리기 위해 헌정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린지 그레이엄 스테이츠맨 상을 받을 만한 수상자에게 수여할 예정입니다. 수상자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하는 한 매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원히 바라본대요. 정말 멋진 행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참석하셨듯이 우리는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 이해관계자들, 연방의회 의원들, 주지사들, 상원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뇨들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말 멋진 행사가 될 것이고 저희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8월 30일과 3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만약 아직 막바지 티켓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rjcvegas.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I24 뉴스도 매년 그렇듯이 올해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아시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확고한 인물로서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 유대인 사회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그 깃발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원 내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남긴 역할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린지 그레이엄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이 정말 열심히 그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기억으론 린지 그레이엄이 2015년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보다 미국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달린 그레이엄일 것이라고 했죠. 그녀가 지금은 임명된 상원의원입니다. 그녀는 어젯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특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주 후 8월 말에 다시 결선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린 그레이엄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도 달린 그레이엄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분명히 린지 그레이엄과는 다른 사람이지만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그녀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그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매우 확신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RJC와 미국 유대인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의지하는 상원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에 올 예정이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 새로운 그레이엄 상원의원, 달린 그레이엄. 그러니까 그녀는 이번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주로 국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녀가 아직 외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밝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철학에 대해 일찍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그런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있었나요? 저희가 알기로 그녀는 그녀의 오빠이자 고인이 된 위대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처럼 저희의 현안에 대해 굳건한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렇게 힘을 내서 계속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회복력, 투지, 그리고 오빠가 세상을 떠난 지금 그를 대신해 나서는 결단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가 출마를 결심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었을 때조차도 그녀에게 정식 임기에 출마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막 겪은 상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대신해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해왔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는 RJC 행사에서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선을 다해 일하라. 내 나라의 미래가 그 일에 달려있으니까. 그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린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같은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점에 대해 궁금했는데 이제는 물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쪽에도 중도 성향의 유대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미국 유대인 사회 내에서 분명히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나 다른 기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통의 문제에 함께 협력하듯이 RJC가 비공식적으로라도 만약 인정할 수 있다면 협력하고 있습니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중도나 좌파 유대인 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말해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된 것입니까? 아니요. 질문에 답하자면 네, 양측 사이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정치적 쓸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자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이스라엘에서 10월 7일 학살이 일어난 직후에 우리는 당신이 말한 것과 같은 단체들과 직접 협력해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말 끔찍한 영상들을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날 공격에 정말 참혹한 영상이었죠. 그 영상들 중 많은 부분이 하마스의 고프로와 페이스북 라이브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정말 역겨웠습니다. 이 짐승들이 기뻐하며 부모 앞에서 아이들을 처형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를 또 조부모를 불태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키부츠 곳곳에서 벌어진 학살 장면들이었죠. 우리는 그 영상을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주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들의 팀 핵심 인사들 그리고 국회의 보좌관들에게도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모여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강하고 단결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힘든 일들을 함께 해내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서로 격렬하게 맞붙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시간과 같은 주요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 의석들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런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존중하고 적절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RJC는 출구조사와 기타 지표들을 통해 미국 유대인들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지난 몇 년 동안 몇 %포인트씩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인 싸움입니다. 단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도 그렇지 않지만 RJC는 이러한 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들은 어느 정도 올해가 민주당의 해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허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말로 알지 못하지만 여론조사는 분명히 그렇게 보여줍니다. 올해 그 모멘텀이 사라질까봐 두렵지 않으신가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매우 중요한 주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핵심 선거들에서 미시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정치적 전장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헤일리 스티븐스와 압둘 엘사이드가 매우 치열한 예비선거에서 경쟁했습니다. 엘사이드는 민주당 투표의 약 40%를 얻었는데 이는 그의 당원 중 절반 이상이 그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숫자를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패널분들은 출구조사를 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그들이 꾸며낸 것이고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보일 뿐입니다.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공화당 쪽으로 움직임이 없었다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민주당 컨설턴트나 여론조사원은 전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표구 단위의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 핵심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실제 득표율 숫자, 즉 실제 총 득표수 자체가 진짜 중요한 것이지 전화통화나 출구조사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미시간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 중 하나인 오클랜드 카운티, 디트로이트 큐레이자 도시 북쪽에 위치한 이곳에는 웨스트 블룸필드, 사우스필드, 오크파크 같은 주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2024년에 2020년보다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10포인트 정도 이동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모니터링했고 그곳에서 호별 방문도 하고 선거운동원도 뒀습니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투표를 독려하는 데 유급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제가 본 것은 헤일리 스티븐스가 그 지역들에서 2대1로 승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소에 따라 60대 30, 65대 3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녀가 실제로 오클랜드 카운티 전체에서 6포인트 차이로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카운티 전체 득표율보다 약 25포인트 더 높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RJC와 마이크 로저스 캠프가 11월에 더 많은 유대인 유권자들을 공화당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집권당에게는 중간선거가 항상 어려운 해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유대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많은 미국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그들 중에 조용한 다수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올해는 공화당을 지지할 것이고 미시간과 같은 주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공식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유대인 기부자들이 단순히 엘사이드 캠페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와 여러 위원회에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있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본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빚이 많고 선거자금 부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의 정치적인 결과를 넘어서서 민주당을 화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의 주요 기부자들과 주요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유대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 지역구의 유권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고 상당히 겁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유대인 유권자들, 특히 유대인 민주당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 행사에도 갈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시간의 법무장관 네셀도 유대인인데 그녀는 미시간에서 열린 민주당 지명 전당대회에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여기는 1930년대 독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2026년 미시간입니다. 그리고 주 전체에 걸쳐 유대인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기 당 전당대회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정치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치 캠페인들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오는 자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샘 마크스테인 공화당 유대인연합 전국 정치국장님, 몇 주 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뵙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이크. 라스베이거스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메리칸 뷰에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